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내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떨어질까봐, 폭락할까봐 불안하다. 도대체 언제 이 주식을 팔아치워야 하나 잘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을 때 느끼는 기쁜 감정보다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무려 10배 이상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따지고 놓고 보면 실시간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100% 손실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돌입할 수도 있고 또 플러스 구간에 돌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런 단기간의 변동성에 연연하기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크게 시장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주식 때문에 불안한 분들만 보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손가락 한번 까딱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크게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이런 단기적인 변동폭보다 정말 큰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이렇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폭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보자는 의미로 이번 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고작 며칠 지나고 네 말이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흐름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달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표는 달러 인덱스이고요. 사실상 달러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해서 약달러 구간, 이 약달러라 함은 일단 달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강달러 구간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다시 또 약달러 구간의 출현, 그리고 또다시 강달러 구간의 출현, 그리고 또 약달러 구간의 재출현,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어진 강달러 구간의 재출현, 이렇게 역사는 약달러와 강달러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흘러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죠. 왜 달러의 고점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결국 달러의 역사는 달러를 유동성으로 찍어 내리면서 이 상단의 레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으로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대략 이 약달러와 강달러의 기간은 7년에서 10년 동안의 이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11년도부터 이어져 온 재차 강달러 구간을 지금 우리는 대략 9년째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대변수 상황 다 제외하고 과거의 패턴을 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향후 이 넥스트 10년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달러 약세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부채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거치고 나면 달러는 약세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코로나 같은 약간 이 역 같은 변수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이렇게 상방을 띄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조속히 해결만 된다면 앞으로 약달러의 시대가 급격하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달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까? 결국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경제를 지속 연명하고 이어가기 위해선 달러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시궁창이 된 상황이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또 더 찍어낼 수밖에 없고 또 금리를 이런 식으로 지속 하향하게 이렇게 내리게 되면서 유동성을 불어넣기 때문에 금리를 이런 식으로 지속 하향하면 시키면서 유동성을 불어넣고 유동성을 불어넣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치고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큰 추세의 관점에서 볼 때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추세의 관점으로 볼 때 달러는 앞으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조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달러의 방향이 그토록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처음부터 달러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에 달러의 방향은 신흥국가 같은 우리나라에게 지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달러 구간에 코스피의 상승폭이 이렇게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 1980년대 그리고 2002년부터 이 기간의 약달러 구간,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잠깐의 약달러 구간에도 그동안 이 박스피라고 불렸던 코스피가 이렇게 탈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로 엿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달러가 이렇게 상방을 뚫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재차 폭락을 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장기적인 경로를 찾아가 볼 때 언제 달러가 하방을 이어갈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달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져 갈 때 이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띠게 될까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유추해서 보게 되면 하방하여 움직여 나타난다면 이번에도 코스피는 엄청난 상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들 보면 미시적으로 많이 다루면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장기적인 추세의 관점 속에서 정말 내가 장투를 하고 크게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런 코스피 밸류는 어느 구간에서든 장투의 승산이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단연 달러는 역사적으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미국 패권의 역사가 연명하는 한 다시 한번 달러 약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트럼프가 당달러를 원하던 약달러를 원하던 그런 건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나타난다면 급격하게 달러는 약세로 선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깍시 니놈 말처럼 지금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두면 된다는 거냐? 정말 모른 척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에 묻어두면 분명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은 또 그런 코스피 밸류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묻어놓는다고 한들 결국 자신만의 확신이 없으면 또 계좌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한숨 쉬고 있을 게 뻔하고요. 그래서 과연 몇 분이나 몇 년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전부터 자주 말했지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본인이 직접 느끼고 공부하지 못했다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헛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니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금의 구간은 조정이 온다면 제 생각에선 보유해서 장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땐 외국인이 얼마를 팔아치웠니? 아니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니? 아니면 수급이 어떻니? 이딴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건 단기적인 변동성에만 의미가 있을 뿐 장기적인 추세의 관점에선 이딴 분석은 사실상 의미가 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달러의 약세 구간은 출현될 것이고 지금 이미 달러가 상방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넥스트 10년은 달러 약세 구간으로 출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깍시야 그럼 좋다 이거야. 뭘 사야 하나? 그걸 좀 말해줄래? 당연히 제가 장기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분야와 섹터는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언급하긴 그렇고요. 왜냐 이 단기 변동성에 또 등락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에게 일부분들은 또 욕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단기적인 변동성 하에서 분명히 일부분들은 제게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스스로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고 반찬을 뭐를 먹을지 뭐를 골라 드실지는 판단은 이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럼 좋다 이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미국 주식이 괜찮냐? 아니면 신흥국이 괜찮냐? 무조건 미국 주식이 짱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적인 건 항상 없죠. 그래서 이것도 달러의 방향에 따라 그 주도의 패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 주식이 괜찮냐? 그런 건 아주 무식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물론 미국 주식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 약달러 구간에서 오히려 이 신흥국과 같은 한국의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강달러 국면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은 이렇게 죽을 쓰고 나스닥이 더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그런데 또 달러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코스피가 아주 폭등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달러가 바닥을 찍고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또 나스닥이 힘차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다면 나스닥이 앞으로 더 힘차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더 힘차게 올라갈까요? 당연히 코스피가 더 힘차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숲을 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매일 달러가 어쨌니 저쨌니 하락을 했니 많이 외국인이 팔았니 많이 뭐 다들 분석을 많이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 속에 예측을 할 뿐 큰 파도의 흐름 역시나 달러 약세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는 코스피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아주 참담합니다. 역시나 대중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대중의 관심은 단기적인 변동성.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즌의 뭐 진단키트 이야기, 바이오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뭐 이런 것에만 대중은 항상 관심이 많고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단타 칠 거면 상관은 없지만 정말 장기로 보고 큰 수익을 좀 기대하고 싶다면 전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주식을 좀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되고요. 뭐 중국 이야기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만 대중은 그닥 크게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머징 인덱스, 이 인덱스 안에는 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주식의 포션도 이 달러 약세 구간에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 반면 이 시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국 주식 쪽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당연히 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의 축복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흐름에서 보면 크게 보면 누가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전 이딴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어떠니 저러니 차트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도 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유를 드리는 것이지 결국 제가 보기에 달러는 앞으로 이 넥스트 10년은 하락하여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신흥국 인덱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큰 축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큰 판을 그려놓고 평소에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매일 주식판 쳐다보면서 뭐 이평선에 도달했니 안 했니 차트가 여기서 빠질 것 같니 안 빠질 것 같니 이런 분석은 정말 단기 변동성에만 의미가 있을 뿐 크게 쫄 필요도 없고 큰 흐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경제 이야기라도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역같은 코로나는 정말 언제 진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둔화가 안 되고 더 확산이 된다면 여전히 이 달러는 하방을 맞기 힘들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시간적으로 코스피와 신흥국은 더 힘든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진정되어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강하게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영상은 정말 크게 한번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제작된 거고요. 그냥 깍시 영상은 멍 때리고 듣기만 해도 저절로 경제 흐름이 보인다는 거.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우리 형님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